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창릉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7월 28일 목요일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전 청약에서 많은 도시들이 청약을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창릉 신도시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S1 블럭과 S4 블럭이 있는데 그 둘 중에 S4 블럭을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릉 신도시 입지를 분석하면서 왜 S4 블럭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청약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같이 보실 텐데요. 7월 25일에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 일반 공급은 1순위가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8월 1일 월요일에 시작이 될 텐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1순위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7월 25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그리고 7월 28일부터 29일 이 이틀간 총 5일간 펼쳐질 이 청약에서 놓치지 않고 잘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시의 우선 공급 비율을 30%를 주고요. 사전 청약 공고일 당시에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셨던 분에게는 20%의 우선 공급을 배정하고 기타 지역, 즉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 총 통틀어서 50%를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기타 지역 수도권까지 포함되는 이유는 이게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경기라는 걸 포함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고양시에 사시는 분은 이 30%에서 먼저 경쟁을 하시고 떨어지면 이제 20%이 경기도 분들과 함께 다시 경쟁을 하시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수도권에서도 경쟁을 하는 이 세 번의 경쟁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냥 고양시 사시면 지원하면 그 추첨 과정에서 청약 가점 과정에서 알아서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 기준도 중요하죠.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지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는 130% 이하 마찬가지고요. 이 130%가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3인 가구 기준으로 62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을 100%라고 보기 때문에 3인 가구 기준으로 78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 그거는 당연히 세전 금액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 창릉시 입지 분석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창릉 신도시를 제가 왕숙이나 다른 3기 신도시보다 추천하는 이유는 당연히 서울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6호선 여기는 당연히 서울인데 행정구역상 서울이 이렇게 잘려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만 경기도이지 이 망월산을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창릉 신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산보다도 더 가까운 서울에 더 근접한 지역이고 또 여기에 GTX-A가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뚫리는 거는 100%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다만 2024년까지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밑에는 파고 있는데 역사가 2024년까지 안 뚫릴 것 같고 2028년에야 삼성 역사가 뚫릴 것 같다라고 해서 무정차로 통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TX-A 창릉역에서 타고 서울역까지는 거의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릉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이 고양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 지축과 삼성 원흥역까지가 이 삼성지구와 지축지구로 만들어져 있고 기존의 원흥지구가 이케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거대한 권역의 신도시가 연결이 되게 되고요. 현재 화정역과 행신역 일대 다소 좀
노후화되었지만 그쪽 도시들과도 연결이 되면서 거대한 권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S4블록은 오른쪽에 있고 S1블록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은 좀 현재 지도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 매칭을 해가지고 제가 해봤는데요. 여기 3호선 원흥역 일대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로 하면 여기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케아가 있으면 여기가 S4블록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S1블록은 여기 행신과 화정 쪽에 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왼편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로 볼 때 S4블록이 더 좋은 게 기본적으로 창릉 신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언덕과 큰 도로와 강 이런 것들이 도시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이 되고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도로의 왼편에 위치한 S1블록은 메인 창릉 신도시 입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호재들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S1블록은 화정동과 행신동 일대의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쪽에 그 정비 사업과 함께 움직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릉 신도시 그 자체로서의 장점을 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S4블록 같은 경우는 1042세대로 분양을 하고 공공 분양 물량이 940세대로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GTX-A가 있기는 한데 한 1.5km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 수. 장점으로는 이케아가 정말 슬리퍼 생활권으로 붙어 있고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 보이듯이 초품화입니다. 그러면 S1블록을 보겠습니다. S1블록도 마찬가지로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상업지역이 지나가는 이 R1, R2 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양선이 이 부근을 지나가기 때문에 고양선 초역세권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편으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울 문산을 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들어갈 일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원흥역에서 쭉 내려오는 그렇게 함으로써 강변북로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문산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수는 좀 작아요. 494세대고 공공 물량이 453세대입니다. 그래서 대단지는 아닙니다. S4블록 바로 옆에 있는 원흥 호반지구와 동일 스위트, 도레울 파크뷰 아파트를 보면은 피크 때 10억을 넘은 적도 있었고 11억을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는 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레울 파크뷰 같은 경우는 9억 가까이 터치를 했다가 좀 다소 내려온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요즘 집값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거의 8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또 7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서 좀 더 가격이 빠져도 6억 7천만 원 정도의 32평을 분양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 6년 뒤에 시세를 생각했을 때는 좀 높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 3억 정도는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단점이 본 청약이 2026년 3월 15일경으로 약 벌써 본 청약 자체도 3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새 금리 인상기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다만 약간 불안한 건 사전 청약 때 제시한 6억 7천이라는 32평의 분양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본 청약 분양가를 제시할까봐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LH에서 진행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이나 큰 차이 없는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첨되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받는 게 중요하고요. 받고 나서 내가 무주택 자격만 유지를 하면 본청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가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기존에 그냥 부동산에 가서 그냥 무주택인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이 사전 청약을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 청약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전 청약 당첨된 걸 포기하고 민간 청약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받는 것에는 아무런 손해가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S4블럭이 S1블럭보다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GTX A역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창릉 신도시의 메인 입지는 어쨌거나 S4블럭이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면서도 초품화, 그리고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가 집 앞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전 청약이 이제 7월 25일부터 한 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수 있고 또 금리 인상기인데 이거를 받아도 되냐 안 받아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사례로 볼 때 그 삼성 지부의 대장이었던 삼성 아이파크 2차는 2014년에 부동산 불황기에 3억대에 분양을 해서 평당 1,000만 원대였고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고 11억을 찍었고 조정돼서 9억대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3배 정도 오른 금액이고, 또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 그 자체나 뭐 경기 침체보다 더 중요한 건 싸게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아주 안전 마진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 창릉 S4도 3억 정도의 안전 마진은 안고 가기 때문에 불안할 게 없어 보이고요. 한국의 신도시 역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릉 신도시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